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제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21년에는 가슴 떨리는, 가슴 설레는 주식시장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할 것을 여러분께 다짐하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저도 방송이 4년 차예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지금 4년 차 방송쟁인데도 아직까지도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늘 방송도 지금 원래 준비했던 것보다도 준비했던 거대로 하면은 2시간이 3시간이 넘어갈 것 같아서 일단은 좀 쪼개서 제가 중요한 부분 위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 나갈 건지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의 제도권은 일단 크게 좀 포인트로 삼는 부분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멤버십 포트폴리오를 제공할 것을 다시 제공하는 것을 재개할 예정이고요. 일단 가장 큰 목표는 조금 더 과감하게, 조금 더 많이 먹는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 하면은 조금 더 과감하게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저도 방송 경력이 뭐 조금 나름대로 되다 보니까 오래된 팬분들이 죄송합니다. 오래된 구독자분들이 많이 생겨서 일단 좀 더 사심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오히려 제가 별로 크게 쓰지 않고 좀 제 방식대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서 일단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는 거 뭐 잘 따라 주시는 거 잘 알지만 일단 제 패턴대로 조금 하려고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댓글도 안 보고 너무 이제 응원을 많이 해주시다 보니까 좀 그런 식으로 배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이 먹는 투자를 위해서 여러분들 사전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하나 가장 크게 얻어가시는 것은 시장을 좀 보면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에 좀 강점이 생겼다라고 보여집니다. 종목 하나하나 보는 거는 사실 어렵지 않아요. 레포트들 지금 시중에 널렸고요. 조금만 노력한다면 네이버, 뭐 구글 검색해보면 어떤 종목인지 어떤 환경인지 뭐 어떤 내용인지 다 알 수 있는데 큰 시장을 읽으면서 어떤 업종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눈에 보면서 투자하는 거는 정말 천지차이입니다. 그거는 어,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부분에 업종이 쏠려 있고 뭐 잠깐 수급이 눌려져 있는 부분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있다가 순환매 되면서 이쪽에 수급이 들어올 때 팔고 다시 뭐 이렇게 순환매 외국인처럼 투자하는 기본적인 흐름에 대해서 얻어갔다는 거는 참 큰 복이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이거 방송하면서 업종별로 돌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부동산에 자꾸 예를 들면은 강남이 한번 이제 확 시장을 달아 올렸다가 뭐 강남 주변으로 뭐 이렇게 시장을 좀 같이 끌어가는 모습 보이다가 경기도까지 넘어갔다가 결국에는 지방 이제 다시 원위치에서 서울의 빌라나 뭐 어떤 이런 부분들까지 전반적으로 큰 흐름을 보면서 부동산을 관심을 가지시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주식도 큰 흐름은 결과적으로는 업종을 좀 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유지를 할 내용이고, 그러면은 뭐 계속 공부만 할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가장 크게 강점으로 삼았던 부분이 그래서 뭘 사야 되는데 였잖아요. 그래서 뭘 사야 되는데, 그래서 종목을 좀 더 과감하게 짚을 겁니다. 지금 제가 2020년도에 한 9월까지 종목을 두세 개씩 들이면서 그 종목들이 대부분 좋은 결과를 나타냈었고 11월 달, 10월 달 큰 리스크를 보면 9월에 한 번, 11월에 한 번 있었거든요. 9월에 시장 폭락할 때, 11월에 폭락할 때. 이때 제가 소심해져서 종목을 막 여러 가지로 뿌리기로 시작했습니다. 저도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 거, 회사에서 하는 거,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는 거, 또 지인들 하는 거, 포트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좀 사후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종목을 좀 정확하게 짚고 사후 관리, 뭐 왜 실패했는지, 혹은 더 들고 가도 되는지, 혹은 뭐 손절하고 다른 종목을 노려본다든지 좀 멤버십 포트폴리오를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리고 테마성 투자 어쨌든 2021년에도 많은 부분들 테마성 있는 정책주들이 많이 있어요. 크게는 뭐
바이든 대통령주, 그다음에 5G, 그다음에 코로나 시대에 같이 갈 수 있는 테마주, 그다음에 뭐 4월 보궐선거, 대선 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얘기가 나올 대선 유력 테마주 등등 해서 좀 여러 가지 테마성 여러분들이 고르실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넘쳐나는 지금 뭐 주식시장이 워낙 화랑이다 보니까 넘쳐나는 유튜버들 어, 지금 사실 좀 검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제가 아니더라도 이게 좀 있잖아요. 방송에 나왔다, 유튜브도 방송이다 보니까 매체 얼굴을 공개하고 뭐 자기 신상을 공개하고 하면은 좀 신뢰감이 나도 모르게 가는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상 어, 저도 마찬가지고요. 확신이 드는 종목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어,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는 그 신뢰감이 드는 순간 이제 본인의 투자 성과는 분명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만 하셔서 결국에는 본인이 책임지고 본인이 투자하셔야 된다는 거는 꼭 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서두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좀 길어졌습니다. S&P 같은 경우에는 일단 2174 2월달, 3월달에 저점을 찍고 결국에는 3748까지 약 뭐 한 40%, 50%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마무리했다라는 부분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439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리고 여기 11월 달에 무너졌을 때 말씀드렸던 게 적어도 지금은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이때 사실 다 때려치고 그냥 주식을 그만했어도 이상하지 않았던 폭락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은 아니고 오를 때 팔아야 된다 하면서 계속 올랐기 때문에 큰 우여곡절이 없었다가 11월에 지금 뭐 차트를 길게 늘여놔서 별로 힘들어 보이지 않게 뭐 나타나지만 사실상 11월 달도 제2의 위기였습니다. 이때 막 오르는 장만 계속되다가 갑자기 뭐 대형주들 막 무너져 버리니까 좀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때 버텼던 게 바이든 대통령, 미국 대선과 경기 부양책, 그다음에 코로나 좀 진정세가 됐을 때 소비가 폭발하는 시기를 기다려보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뭐 사실상 크게 걱정하는 부분은 없지만 새로 기댈 언덕이 또 발생하겠죠. 지금으로서는 일단 어떤 부분이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현재로서는 좋은 흐름에서 계속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보다는 일단 이 흐름에 잘 편승해서 간다라는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당장 걱정을 할 필요는 없지만 분명히 조정은 올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2873이에요. 2873. 정말 놀라운 숫자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중국 시장을 같은 경우에는 제가 12월 중순 때 지금 이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흐름이 무너졌을 경우에는 좀 고민이 될 수 있지만 이게 반등한다면은 한국 시장을 이끌어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중국이 보란 듯이 반등하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긍정적인 흐름을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1년입니다. 1년. 수급 제가 자주 보는 사실상 제 방송의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이거를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각자 다를 수 있지만 일단 숫자적으로 딱 나타나는 부분들은 1년을 놓고 봤을 때 2020년 1월부터 뭐 오늘자로 확인했지만 결국 1년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전기전자 업종의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이 7조 가까운 금액을 매도했고 기관도 8조 가까운 금액을 매도했고 개인은 많이 샀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많이 파는데도 왜 올랐냐 하면 결국엔 순환매입니다. 순환매. 가장 큰 포인트가 순환매예요.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돌잖아요. 모든 그 지수가 2800이 됐다고 해서 모든 업종, 모든 종목이 다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다른 화학주나 다른 뭐 서비스 업종이 또 조정을 받다가 올라가고 또 어느 정도 올랐다 싶으면은 어느 정도 조정을 받다가 다시 삼성전자로 돌아오는 이런 순환매 사이클에서 외국인들은 이런 흐름을 보였었고 뭐 개인들은 더 큰 금액을 매수하면서 어쨌든 2020년도에는 좋은 성과를 냈을 테지만 어쨌든 가장 큰 흐름은 외국인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8만 원을 찍을 수 있었던 계기는 바로 이 순환매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 흐름을 또 보면 한 달째 흐름을 또 보면은 최근의 흐름, 그 순환매 상에서 최근 흐름을 나타낼 수 있겠죠. 전기전자 업종에 3조 가까운 매도 금액이 나왔습니다. 개인들은 반대로 사고 있고
최근에 흐름 좋았던 것은 서비스업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 사이클의 막바지, 순환매의 막바지가 서비스 업종이고, 외국인들은 이 자금을 팔아서 화학주와 서비스 업종, 그 다음에 의약품, 바이오 쪽에 큰 금액을 매수하면서 다음 사이클을 또 예고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12월 달에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1월 달에는 조금 더 지속이 되거나 혹은 눌려있던 외국인 매수가 삼성전자로 다시 유입되면서 제가 늘 강조드리던 9만원, 삼성전자 9만원 설은 6만원대부터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침 이제 9만원까지 가는 그 목전에 다시 한번 리뷰를 해봤더니 조금 개인들이 매수세가 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은 지금으로서는 비추천합니다. 신규 진입은 좀 그렇고요. 이런 트리거가 중요하잖아요. 언제 팔아야 되는데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8만 원을 밑으로 하회하는 시점이 일단은 수익을 실현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식하면서 삼성전자를 한 번도 못 사본 분, 현재 가장 큰 문제고요. 현재 삼성전자가 포트에 없는 분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방송을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좀 무슨 소린가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포트에 늘 가지고 계셨어야 됐고 8만 원이 깨지는 순간이 일단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구간이다. 강제적으로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중요한 멘트들이 많은데 일단은 뭐쭉 지나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뷰를 간단하게 보면 지난 한 주간에는 개인들이 많은 매수, 그다음에 기관들이 많은 매도하면서 약간은 또 다른 성향을 보여줬습니다.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흐름이 가장 중요한데 결과적으로는 카카오와 네이버에 큰 금액이 들어오면서 카카오 여러분들 다 들고 계시죠? 카카오 다 들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시소프트 마찬가지고요. 3분의 1 남은 거 아직 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지금 다음 사이클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일은 오를 것 같습니다. 내일은 또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이고 왜냐하면 어떤 큰 이벤트들이 없고 또 새해 효과, 1월 효과, 뭐 여러 가지 효과들이 주식시장에는 많이 어, 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월 달에 늘 상승했던 통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외국인이 그 힘든 수급 측면에서도 코스닥은 알테오젠 하나 제외하고는 대부분 코스피 대형주로 일단은 시장을 다시 한번 이끌어 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 놨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지금 방송하면서 뭐 한 거의 일주일 가까이 쉬었거든요. 재택 있고, 뭐 연말 있고, 연초 있었고. 그래서 오늘 종목을 당장 드리기보다는 조금 더 시장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 중소형주 위주로 가야 된다라고 큰 흐름을 잡았었는데 막상 또 보다 보니까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것 같고 그래서 약간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일단은 큰 그림은 중소형주로 갈 겁니다. 1월 달에 특히 1, 2, 3월은 저는 대형주의 조정 시기가 올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결국에는 상대적으로 덜 올라 있는 중소형주를 찾기 위해서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는 8만 원에 매도하시고 현금 보유, LG화학도 눈치 봐서 매도, 가지고 계신 것들 중에 많이 올랐던 카카오, 네이버는 일단은 홀딩, 나머지 부분들은 좀 지나가면서 종목 나오는 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들은 SDI에, 뭐 NC소프트에, 이노베이션에 뭐 큰 금액이 아니라서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아까 앞서 보셨다시피 개인들은 삼성전자에 너무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 시기를 노려서 잘 매도하고 있는데 더 많은 개인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농후하죠. 지금으로 봐서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지금 어느 정도 계속 12만 원에서 부딪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주식시장의 시그널입니다.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 많았죠. 우리 주식시장 투자하면서.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고 셀트리온도 연말에 좀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아무튼 좀 하여튼 어려운 시장입니다. 지금 더욱이 제가 주식 유튜버로서 뭐 주식의 제도권에 있는 몸담는 사람으로서 2800에서 새해를 맞이하고 또 종목을 추천해야 된다는 게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팔자주름이 더 깊어졌어요. 이렇게 얼굴에. 아이고, 괜히 그렇네요. 아무튼 매드팩토 지금 저도 물려있던 게 드디어 수익권으로 돌아서면서 사실 의약품 쪽에 제가 크게 비중을 두지 않고 있지만 뒤에 말씀드릴 거지만
어쨌든 1월 달에는 바이오가 또 다시 한번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오 쪽을 잘 알지는 못해서 또 매드팩토에 다시 한번 눈이 가는 게 사실인데, 하필이면 또 개인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네요. 자, 2020년도 시장 리뷰를 좀 살펴보면 일단 지난주 흐름은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했습니다.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을 했고 삼성전자에 대한 순환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루 팔고 하루 사고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지속되고 있는 부분들이 가장 큰 포인트다. 어쨌든 2800을 찍는 부분에서는 삼성전자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큰 포인트로 두 개를 잡고 코스피는 9주 연속으로 상승, 9주입니다. 그래서 이 9주 연속이라는 숫자는 2010년에 12주 연속 상승 이후에 가장 긴 주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현재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대내외 여건이 나아졌다라기는 볼 수 없죠. 그래서 이 개선보다는 대형주 위주의, 특히 반도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위주로 대세 수급 상승에 기여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과열 2800, 2500, 2400 뭐 여기서 계속 횡보하고 2250을 뚫고 나서부터는 지금 뭐 계속 고공행진하다 보니까 고점 논란이 있었지만 2020년 3월에 1439포인트 대비해서 약 2배 가까운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마감했다라고 2020년을 짧게 정리해봤습니다. 2021 시장을 미리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뒤에 메모장도 있지만 가장 큰 내용은 2800이라는 숫자예요. 고점 조정은 반드시 올 겁니다. 반드시. 무조건 와요. 이게 숨도 안 쉬고 5000까지 올라갈 일은 절대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흔들리지 않는 멘탈이 가장 중요하고, 이때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쨌든 지금 들어가 있던 종목들은 2250에서부터 올라온 거기 때문에 대부분 플러스가 많이 났을 거고 어느 정도 수익도 챙겨 놓으셨을 텐데, 지금 와서 힘든 고점에서 또 힘들지 않으려면 신규 진입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신규 진입은 파는 거야. 뭐 조금 밀리더라도 플러스 10% 플러스일게 5% 플러스 되는 건 어쨌든 플러스로 마무리하는 거지만, 신규 진입을 2800에서 2500까지 만약에 지수가 조정이 온다, 그렇게 돼버릴 경우에는 좀 또 2021년이 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권유하는 시점에서 저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시점이고, 예를 들면 부동산에서 30억 강남 아파트 사야 되냐고 물어보면 50억 갑니다. 사세요라고 해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신규 진입이다. 신규 진입은 그냥 막무가내로 2020년도에 하듯이 아유 이 느낌이, 이 종목이 나를 부르네 하면서 그냥 매수 버튼을 누르는 순간 고통스러울 수가 있어요. 말 한마디에 혹은 백신 한마디에, 백신 관련돼서 뭐 악재, 지금 사실 얼마나 큰 악재가 있습니까? 지금 긴급 승인, 각국에서 긴급 승인하면서 백신을 투여하고 있지만 부작용이나 어떤 예상치 못한 이슈가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시장 급락하는 거는 유동성이 만들어낸 시장이다 보니까 유동성이 꺼지는 순간 지금 뭐 폭락은 사실 이상하지 않은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신규 진입이다. 그리고 늘 강조드리는 게, 금융위기에 시장 충격을 받아서 무너지는 회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충격을 흡수하면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회사인지, 삼성전자, 삼성 SDI, 삼성 계열, 뭐 LG화학, 더 크게 빛나는 회사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충격을 흡수하면서 영세 약한 모습을 보이던 회사들을 흡수하고 오히려 시장을 잡아먹으면서 더 버텼더니 더 큰 기대감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이런 회사들을 기본적으로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 마찬가지로 신규 진입을 할 때 신중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회사들이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수급이고 결국에는 숫자다. 수급은 뭐 잘 아시겠죠. 어떤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포인트들이고, 숫자는 결국 흑자 전환. 재무제표를 안 보시더라도 재무제표를 뭐 부담스럽거나 혹은 진짜 기본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흑자 전환할 것인지, 흑자 전환이 지속되는 것인지, 적자였지만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든지,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됩니다. 적자가 1년 날 수 있지만 1년, 2년, 3년, 4년 돼버리면 회사 존폐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회사들은 좀 내 돈을, 내 거액을, 내 금액을 투자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들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자, 이런 게 아니라면, 그것도 아니라면 호재가 예고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만 알고 있는 혹은 정말 고급 정보들, 한 번씩 제가 드릴 수 있는
그런 호재가 예상되어 있는 곳에 단타 제가 드리듯이 그런 호재가 예고되어 있는 종목이고, 그것도 아니라고 하면 이제 약간 이제 개미들이 투자하듯이 테마가 유명한지, 정책이나 5G나 지금 수소차나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시장 환경이 지금 뭐 친환경 관련된 주가 약간 주춤하고 있지만 2021년에 어쨌든 바이든이 집권하면서 큰 대격변을 예고하는 것이 바로 환경 관련 주거든요. 그 시장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코로나 시대가 이끌어온 시대에 종료됐을 경우에 어떻게 시장이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당장 제가 떠오르는 거는 화장품주입니다. 화장품주, 중국 관련된 주, 뭐 카지노주, 여행주, 그런 것들을 시장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크게 봤을 때는 대선까지. 돈을 정말 많이 번 분들은 결국에는 바이오 제약이고 결국엔 대선 테마입니다. 폭등하기에 가장 좋은 테마가 제가 보기에 옛날에는 북한 테마였고 지금은 대선 테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 포인트들도 잘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건 핵심 요약인데 제가 이 방송을 위해서 쭉 써놓은 회사에 생각나는 것들을 막 써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종목은 오늘 안 드릴 거고요. 저도 종목은 시장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맛보기로 보여드리면 정리해 놓은 게 있기는 한데 일단 제가 앞서 주절주절 했던 것들을 좀 요약을 해보면 큰 흐름을 봐서 삼성증권과 한투증권, 우리나라 메이저 대표 증권사 두 개입니다. 이 증권사들이 내놓은 레포트들, 월간 전망, 연간 전망들은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시장에 파급력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나 혹은 이제 일각에서 봤을 때 증권사 레포트는 뭐 팔기 위해서 쓰는 거고 뭐 찌라시고 이러는 거지만 결국에는 그걸 가공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또 우리가 해야 될 몫이거든요. 자, 요약을 해보면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중립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다만 단기 3개월 이내는 비중 중립, 비중까지도 중립이다. 그래서 큰 흐름을 보면 미국 대선 이후에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랠리 출현 가능성이 있지만 펀더멘탈 대비해서 지금 사실 과열 국면은 맞잖아요. 과도하게 낙관적인 투자 심리로 단기적으로는 탄력 둔화 가능성이 고려된다라고 했습니다.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백신 접종 중이나 코로나 확산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부분, 4분기에 이제 글로벌 성장 둔화 경제 지표 저조 가능성이 있다. 워낙 심하게 코로나가 확산되는 시점이었으니까.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고용 부담, 고용 지표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소비 둔화 충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향후 1개월에서 3개월 동안의 전략은 현금 비중 확대 혹은 주식 비중 중립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입니다. 팔아란 소리죠. 그렇지만 12개월 동안 1년을 놓고 보면은 글로벌 주식 비중 확대 전략은 유효하다. 정말 어려운 말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팔아라. 그렇지만 1년을 놓고 보면은 비중 확대를 해라라는 내용입니다. 정말 교묘하게 잘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수,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변수는 어쨌든 지금 유동성이 만들어 놓은 시장, 그래서 재정 확대를 안 하겠다 혹은 줄이겠다라고 나왔을 경우에 큰 충격이 있을 것이다.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 백신 부작용, 말씀드렸던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가 제일 큰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리고 바이든 출범 이후에 이제 시장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많은 예측이 있지만 또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또 지정학적인 위기가 나올 수 있다.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내용들을 좀 변수로 삼았다. 그래서 일단은 비중이 중립이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 그냥 흘려 듣잖아요. 우리 보통 중립이다 했지만 또 사고 싶은 종목은 오르겠지. 내가 산 종목은 오르겠지 하면서 사는 게 또 우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가 중간에서 잘 잡아 드릴 테니까 기본적으로 그 종목은 이거 제가 써놓은 겁니다. 정리를 한 거예요. 막 생각나는 것들을 막 적어 놓습니다. 일단은 저도 워낙 정보가 많고 또 개인들하고도 통화하고 뭐 만나고 얘기하다 보면은 저도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아, 그런가 싶어가지고 또 샀다가 물리는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물론 정보가 고급 정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중간에 좀 막 적어놓고 정리를 하는데 정리는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었던 산업에 대해서 포인트로 잡았네요. IT 반도체는 결국에는 삼성전자로 귀결될 거예요. 8만 원 이하로 팔으라고 하였지만 단기적인 조정이나 현금 팔아서 삼성전자가 지금 8만 원에서 9만 원 가는 것보다 좀 더 크게, 좀 더 가능성 있는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수익 실현에 강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떨어진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존에 잘 보유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지금 신규 진입은 아니고, 그래서 IT 반도체는 분명히 포트에 있어야 되는데 삼성전자와 중대형주, 중소형주로 분류되는 실리콘웍스, LG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지만 제가 LG 디스플레이를 다른 삼성 계열 종목과는 다르게 추천을 드리지 않았던 이유가 실리콘웍스가 있기 때문이에요. 실리콘웍스가 기본적으로 그 LG 디스플레이가 절어 있는 상황에서도 14,000원, 15,000원에서 12,000원 떨어지고 뭐 얼마나 사람 속썩였습니까? 지금 18,000원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요거거든요. 요 모양. 실리콘웍스는 무상향이고요. 그래서 실리콘웍스가 LG 디스플레이에 납품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LG 디스플레이를 가느냐, 한 길만 걷고 있는 LED, OLED의 최강자인 실리콘웍스를 보느냐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옳은 반도체 종목들 많지만 결과적으로 LED, OLED의 실리콘웍스를 보유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를 추천 안 드렸던 거고, 2021년에 좋은 얘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뭐 주가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지만 2021년에도 실리콘웍스로 통합할 예정이고, 종목은 지금 체크해 놓으시되 일단 바로 매수하시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들이에요. 모든 종목이 그렇지만. 그래서 일단은 체크만 해두시고, 결과적으로는 정부 정책, 세계화 정책, 특히 중국 관련돼서 대한강통신이나 뭐 5G 서진 시스템, 우리 KMW는 언제 사도 이상하지 않을, 제가 2020년도에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언제 사도 이상하지 않을 종목의 서진 시스템과 KMW였죠. 그리고 업종별로 보면은 바이오는 제가 2021년에 포트에 하나 넣어놓을 겁니다. 포트에 넣어놓고 바이오 제약, 통신 반도체 종목 고를 거고요. OTT 방송 엔터 관련돼서도 지금 저희 콘텐츠나 스튜디오 드래곤이 최근에 많이 오른 걸 봐서는 사실 코로나 관련주로서 2021년에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종목을 좀 골라볼 예정이고, 서비스 업종은 대표주자, 뭐 얘네들은 순환매만 해도 사실 중간 이상은 할 것 같아요. 5% 먹기에는 사실 이 마지막 삼성전자와 LG화학이 이끌어 놓은 것에서 막바지 설거지 같은 개념이 이 사이클의 마지막 막바지가 이 서비스 업종이잖아요. 그래서 1번 오르고 2번 오르면 무조건 올라요. 사실상. 정말 과장해서 표현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지만 무조건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이 서비스 업종의 3단 이 콤보는 뭐 제가 발견했지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5% 먹기에는 이만한 게 없습니다. 아무튼 아직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VIP 멤버십 여러분들한테만 종목을 먼저 드릴 거지만 살짝 팁을 드리면 저는 현대차에 50% 이상의 비중을 실을 예정입니다. 그 자세한 배경사항은 뭐 또 방송이 길어지다 보니까 다음에 말씀드릴 거고요. 아무튼 현대차가 2021년에 가장 큰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감히 제가 2022년 초 방송에서 그거 보세요 샀었어야죠 할 수 있는 방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장 크게 비중을 실어놓는 게 현대차입니다. 물론 2차 전지와 수소차도 볼 거고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빨간색으로 된 것들이 5G, 화장품, 반도체, 이것도 한번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컨퍼런스 일정 지금 키움에서 정리 잘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1월달에 JP모건 컨퍼런스에서 나올 종목들 위주로 또 한번 좀 시작을 해볼 거고, 자동차, 현대차가 올랐던 포인트들이 몇 개 있습니다. 한 투에서 잘 정리된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좀 디테일하게 들어갈 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조선업 얘기가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업보다는 철강이나 건설주가 좋을 것 같고, 삼성증권에서 새롭게 신규 편입한 종목이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그래서 개발사업 지금 뭐 임대주택이나 국토부 장관이 교체되면서 어쨌든 건설주들이 조금 꿈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힘들게 했던 GS건설도 거의 뭐 고점 이후로 회복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근데 새롭게 신규로 편입한 종목에 대해서는 늘 제가 관심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추가해 놓으시고, 제가 사라 팔아라 하는 것만 다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셔서, 제가 드리는 종목들 이게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챙기셔서 2021년도 저랑 같이 잘 살림 꾸려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쉬고 싶어가지고 말이 마지막에 꼬이는데요. 양해 바랄게요. 아무튼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종목 잘 선별해서 1월달 시작을 좀 멋지게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일 시작되는 새해 한 주 힘차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